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12화의 진행을 맡은 감독만입니다. 민심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신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형 토론 컨텐츠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패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민심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김근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심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에 오늘 처음 출연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또 인터넷 방송의 시초잖아요. 아프리카TV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떨지 한번 오늘 잘 느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사퇴 촉구 관련해가지고 그게 계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퇴가 벌어지고 나서 학교에서 집회를 좀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뜻을 함께 모으면서 여러 가지 청년단체 활동들도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총선 때 국민의당에서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 콜이 와서 고민 끝에 이제 러브콜 요즘 남자 멋집니다. 이제 다음도 민심쇼에 처음 방문해주신 패널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재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계신 정한돈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TV 처음 나오셨는데 어떤가요? 여기 오니까 또 이제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국회의원 인턴 비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여러 의원실에 지원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해창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거는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자신감도 생기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청년정책연구소 대표 정국진님 오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민심쇼에서 중도를 맡고 있고요. 오늘은 깡생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저희들의 관심을 끌었던 많은 사회와 정치 이슈들이 있었죠. 그중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여경 무용론 재점화. 4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3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것을 목격하고도 즉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찰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다 여경 무용론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안에 이제 여경 무용론이 다시 이렇게 자꾸 힘을 받았던 이유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여경의 채용 비율을 20% 이상 높이겠다는 이유로 3,000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750명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올린 감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뽑히다 보니 이런 일이 터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경 무용론 주장이 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이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제 문제의 또 이제 핵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여경이 남경과 달리 특별하게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경 무용론이 아니라 특별하게 채용되는 여경이 무용론이다. 뭐 이런 주장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경찰청이 올해 6월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체력 검사를 통일하는 경찰 남녀 통합 선발 체력 검사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체력 시험에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남녀 경찰의 성비 문제와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치안 유지라는 본질에 맞는 채용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치안이라는 남성이 더 잘한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이 영역에까지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강제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면 조직적으로 경찰에서 변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실제 국민들의 삶, 치안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억지 평등을 너무 지향하다 보면 결과적 평등을 맞춰내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역할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는데 굳이 그 정책 목표에 맞춰서 들어갈 남성도 못 들어가고 여성을 또 과하게 공급해서 체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니까 채용에 한해서의 비율 할당제는 성비를 유지하는 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전혀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부적합한 발언이었다, 아니다.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맞는 발언이고 뭐 능력, 실력에 따라서 적합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적합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맞는 곳에 배치를 하자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거든요. 다음은 대선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벌여오다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을 제외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합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느 쪽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종인 위원장은 거의 10년 전부터 말 그대로 승리의 상징 되신 분이기 때문에 프린세스 메이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리는 없는 것 같고, 윤이 정치 초보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운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이제 좀 더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로도 하여금 굉장히 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는 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지난 24일 일괄 사퇴한 데 이어 어제는 경선 때부터 핵심 역할을 맡아온 선대위 핵심 3인방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선대위직에서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퇴를 한 거죠. 말로만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선대위원 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선대위가 처음 꾸려질 때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안 했고 윤석열 후보도 국회의원이 안 하신 분이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득 차서 앉아있으면 저도 사실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능력대로 실력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 옆에 두자, 이렇게 좀 바꾸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가능하다며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에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을 각각 위임한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를 심사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두 후보의 공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공조의 가능성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유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정책 노선이 너무 달라서 공조를 한다고 하면 선거 때 그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도 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출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단일화나 이런 걸 거쳐서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 노선 자체가 좀 흐릿해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거고, 탐지대 공조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정치적 관심을 좀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선거 막판이 됐을 때는, 그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행보는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조하면서 길지 않을 거다 봅니다. 오늘은 여경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대선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정윤호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얘기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TV 출연은 첫 경험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멤버로 또 다음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심쇼 시즌3 12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와 토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